가방톡의 마담 한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어렵게 모신 분인데 아마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브랜드? 그런가요? 네. 길 가다가 요즘 정말 자주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동네정의 정인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희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정통파 숯불구이 고깃집 운영하고 있고요. 동네정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한 50여 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현업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동네정. 네. 부산에 동네란 지역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동네정. 혹시 상호 이름이 뭐 지역명인가요? 지역명에 대한 유래도 있고요. 사실 이제 본관 자체가 이제 동네정 씨의 본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좀 기획을 하고 만들 때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 저희 본관을 살려서 이름에 걸맞게 본질적인 거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고기 대접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상호명을 짓게 됐습니다. 대표님 그 창업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창업은 사실 역설이긴 한데 창업 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되게 좀 수동적으로 사실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진행을 원해서 그 오프라인 업계에 창업을 한번 해보자. 회사에서? 그쵸.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 전에? 언급해도 되는 회사인가요? 네, 뭐 필요하면 삐삐 처리하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2010년, 11년도쯤에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하게 된 시기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소셜 커머스라는 이런 스타트업에 이제 저도 몸을 담게 되면서 되게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조금 신사업부가 필요하다고 회사에서 좀 이렇게 결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커머스 자체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연계된 그런 형태의 신사업이 그때 당시에 많이 붐이 일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업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신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나, 어떤 가치를 끌어내야 되나 몰라가지고 일단 우리가 장사를 해보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나올 거고 그 어려움이 나오면 그거를 해소해 주기만 해도 뭔가 색다른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팀의 지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되게 수동적인 형태로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직장으로 돌아가서 직장생활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 고민을 안 한 주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는 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제는 그때 당시에 직영점을 5개, 6개 운영하게 되면 결국 혼자서는 못하고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고 좋은 관리자들이 필요한데 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 관리자분들하고 이제 연을 좀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서양사상. 뭔가 그래도 같이 한 배를 탔으면 한 번쯤은 뭐라도 좀 배자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강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든 게 동네정이라는 브랜드였어요. 그 친구들하고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럼 동네정 1호점 어디서 동네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매장 위치는 영등포구에 있는 작은 15평짜리 조그만 고깃집이 15평요? 네, 돈이 없었어요. 몇 개예요? 테이블 9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고깃집 15평에 테이블 9개가 나오나요? 정말 빡빡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점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좀 힘든 상황들이 많았고 그만큼 좀 원했던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공간 넓은 상가들 이런 거를 찾기에는 저한테는 되게 부족했었어요. 혹시 첫 점포의 보증금, 권리금, 월세가 얼마로 기억하시나요? 보증금 3,000, 월세는 220 정도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권리금은 그 당시에 저는 한 7,000 정도. 권리금이 제일 비싼데. 점포 구매 비용이 한 1억 정도 소진이 됐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이제 처음에는 한 3,000에서 3,500 정도 들었는데 운영하면서 계속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운영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이거 수리하고 저거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벌어서 좀 지금 사실 벌써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창업한 시기가 재창업인 거예요. 재창업한 시기가
2020년도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랑 같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거의 수익이 없었어요. 무슨 용기로 코로나 때 네. 고깃집을 오픈했어요? 코로나 때 오픈한 건 아니고요.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아구만이야. 네. 2월에 오픈했으면 시기적으로 이제 전년도 12월쯤에 이제 권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보통 그다음에 이제 잔금 시기를 조율을 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 중에 이제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1호점에 네. 7천에 3천. 네. 1억 창업하셨네요. 공사비까지 공사비가 하면은 1억 1억 중반 정도 3,500, 4천 정도. 근데 이제 중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업데이트는 벌어서 한 거로 벌어서? 비용은 1억 3천, 네. 8천. 그럼 최고 매출 얼마를 찍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매출은 크지 않아요. 한 주 6일 정도 장사하거든요. 일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 8,500에서 8,60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지금은 평균 한 7,500, 600 정도가 평균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동네점 매장이 현재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51군데, 52군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있긴 한데 직영점은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린 건가요? 저 20년도 2월 달에 첫 창업을 했으니까 직영점 기준으로는 이제 만 5년이 다 돼가고요. 가맹업으로 전환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3년 정도. 그럼 동네점이 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매출이 네. 이렇게 평수 대비 되게 높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동네점이 다른 고깃집과 다른 뭐 특별한 어떤 그 성공의 뭐 성공의 포인트 중요한 거, 네. 예, 노하우. 그렇죠. 네. 뭐 사실 돼지연구소라는 브랜드하고 네. 되게 연계가 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같은 아이템이었고 네네. 그 젊은 나이에 창업을 했고 어떤 아이템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인 부분들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 본질적인 거에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약하니까 가격 경쟁이라든지 네. 뭔가 인테리어적인 컨셉이라든지 너무 과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게 결국 롱런하기 힘들다는 게 제가 한 6년, 7년 이렇게 했던 경험이었고 이래서는 오래가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동네점을 기획했을 때는 같은 특수 부위가 이렇게 메뉴 구성이 있지만 이제 동네점은 이제 머릿고기가 아닌 흔히 말하는 정통파 특수 부위들이 포징이 돼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가브리살, 가브리살, 갈매기살 이런 식으로. 가브리살. 네. 그래서 돼지연구소 같은 경우는 되게 특색을 좋아하고 현재 좀 뜨는 아이템들 이런 걸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응집이 된 매장이라면 동네점은 젊은 친구들도 올 수 있고 약간 어르신들도 올 수 있고 가족 단위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좀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오시게끔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본질에 좀 입각한 구성들이 있고 또 메뉴 깊이 같은 것도 조금 정통적인 메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제주에 대한 좀 이야기도 있고 흔히 나가는 젓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저희는 조림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조림의 고기를 또 듬뿍 찍어 먹기도 하고 무슨 조림이에요? 멜조림입니다. 이제 멸치 조림이라고 하는데 멸치를 조려서 맞습니다. 돼지고기를 찍어서 특수부위를 찍어서 먹는 그렇죠. 보통은 젓갈 형태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호불호를 좀 없애고자 조림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드리는데 그런 메뉴 구성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기존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다고 소비자분들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52호점까지 달려오면서 자영업하시다가 이제 프랜차이즈도 시작하시고 자영업도 계속 지금 매장도 직영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나 이건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이건 조금 나에게는 숙제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사실 이렇게 50개, 100개, 200개 이렇게 브랜드 소개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원로 분들도 계시고 능력 뛰어나신 젊은 대표님들 많이 계신데 말이 50개, 100개, 200개지 사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매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 매장이 필요하고 네 번째 매장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겪어보니까 개인 장사를 하시다가 프랜차이즈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30개에서 50개 이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처음에 그 1개에서 한 20, 30개 정도 가는 흐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MOQ라는 부분들도 작용을 할 거고 새로운 좀 좋은 거래처분들을 계속 저희도 연계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초창기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과연 내가 발 맞춰서 갈 수 있을까?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마인드가 맞을 수 있을까? 네, 왜냐면 이제 점주분들한테 공급을 원활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찐빵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들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던 주제였고 오히려 MOQ가 세팅이 잘 되고 이제 공급처분들, 거래처분들이 자리를 잘 잡게 되면서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잘 흘러가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리고 저는 고깃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원육에 대한 밸런스, 그다음에 또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한테는. 네. 타 브랜드 대표님들 마찬가지실 것 같으신데 생고기를 다루는 브랜드 본사분들은 그냥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또한 어려운 주제지만 필히 해야 되는 주제들. 네. 결국은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본질에 충실한 그렇죠. 네. 제품에 집중하겠다. 가격도 사실 또 무시 못하잖아요. 가격도 등덕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래처분들하고 시세를 조율하는 부분들, 또 비교적 만족스럽게 점주분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가격들. 하지만 퀄리티는 또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고. 네. 이런 되게 줄다리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서. 동네점은 제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네이버에 쳐봤더니 아니, 홈페이지가 없어요. 아, 능력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아직. 근데 매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면 내 브랜드를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는 저희도 이런 같은 업에 있으면서 홈페이지가 있어야 가맹 홍보도 하고 점주도 모으면서 이렇게 브랜드를 좀 이렇게 확장해 가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없으면서 지금 50몇 호점을 오픈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50몇 호점 점주님들은 찾아오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직영점 본질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노하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직영점이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상당히 중요한 그 코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이제 가맹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이제 영등포구청점 본점하고 선릉점 직영점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직영점에 이제 웨이팅 손님분들이 막 50팀, 60팀, 70팀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각적으로도 이제 와닿았던 게 있으셨을 거고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웨이팅이 단순히 웨이팅 고객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웨이팅 고객분들은 이제 더더욱더 매장에 진입하실 때 기대치가 이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는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또 음식을 드시게 되세요. 즐기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객분들을 만족을 좀 현장에서 시켜드리면 사실 버프는 더 두세 배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도 저도 앞서 알고 일을 할 때 웨이팅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고객 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그 가맹점 문의는 매장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문의를 오게 되고 처음에 이제 시스템 구축이 안 될 때는 저도 좀 고사한 적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팅을 해놓고 나서는 한두 분씩 좀 예비 점주분들 만나 뵙고 마인드가 맞는지 한번 저희 대화를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한두 개씩 좀 내드렸던 게 이렇게 커져왔던 운이 좋게도. 마포는 제가 할게요. 마포죠?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마포는 저희가 가맹하는 걸로. 제가 동네점을 되게 좋아하는데 동네점의 중심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럼 지금 50호점 넘어가고 가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나 또 이 회사에서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성은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동네점이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고깃집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같이 공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운영상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면 이거를 좀 타개해서 새로운 좀 운영 방법을 좀 디벨롭을 좀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은 매출 대비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수익에 대한 극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저희가 직영점 하나를 더 점포 오픈을 해서 그런 운영법을 도입을 또 시킨 다음에 여기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오픈하시는 좀 점주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지인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플랫폼으로 좀 같이 또 뭐 60개, 70개 만들어 가고 싶고 두 번째 방향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고깃집 아이템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브랜드 또 기획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전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많이 품고 있습니다. 누가 또 다른 브랜드에 뭐 이런 아이템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타임라인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예전에는 새벽까지 소비하는 시장들이 대한민국에 많았잖아요. 또 외국에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은 막 새벽까지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나라야.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많이 가족 문화 중심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아니 뭐 9시 10시 되면 빨리 집으로 귀가를 해야지 정상적인 패턴이다라는 인식이 굳어지다 보니까 고깃집을 12년 13년째 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저녁 베이스가 아닌 이제는 좀 아침과 점심 또 이른 저녁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한 번쯤은 기획을 해서 운영해보고 싶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지금 본인도 밀려서 회사에서 어떤 사내 벤처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가맹본부 대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든가 혹시 그런 이제 후배 아직은 자영업이지만 언젠가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분들한테 혹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제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뭐 이렇게 홈페이지가 없는데 이렇게 브랜드가 확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식음료 아이템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무지성 광고만 보시고 이 브랜드를 판단해서 창업을 하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아이템 대박이야, 저 아이템 대박이야 라는 또 주식 같은 그런 그 의견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창업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감정적인 얘기가 한데요. 본인이 본인을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본인은 뭐 예를 들어 본인은 스투핏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요즘 힙합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옷을 입게 되면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래서 본인이 좀 맞는 옷이 어떤 건지를 판단하시고 본인이 맞는 아이템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보면은 사실 그런 의견들만 듣고 이거 대박이야 저거 대박이야 라고 창업을 무지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데이터적인 부분들도 본사들에서 사실 과장된 매출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잘 걸르셔야 되고 뭐 월 단위에 대한 데이터 분석보다는 조금 어쨌든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꼭 연 단위의 계획. 이 브랜드는 월 매출이 얼마야, 월 수익이 얼마라기보다는 1년 정도의 데이터를 꼭 기반으로 참고하셔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직장인을 치면은 월급보다는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브랜드를 했을 때 월에 얼마를 벌 거라는 사실 등락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 단위로 꼭 계획을 잡으시고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앞으로 이게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돼지고기 특수 부위로 동네정이 우뚝 선다고 하면 혹시 해외 쪽이나 이런 데는 뭐 진출하거나 혹시 계획 없으세요? 해외 시장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어떤 나라 관심 많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은 그래도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미국 미국 같은 나라는 어차피 도전하려면 그런 미주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K 문화가 가장 많이 또 인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동네정. 아직 뭐 공부는 많이 안 돼 있는데 가능하네요. 저희 미국에 저희 매장 하나 망한 거 있는데 동네정 안 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좋아하시지 않나요? 너무 K 바베큐 문화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죠. 같은데. 너무 좋아하죠. 요즘 제가 지난주에 미국 출장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코리안 바베큐라고 간판을 걸고 고기를 파세요. 그게 중국 분들이? 네,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빨리 가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해서 진짜 이제 오리지널 한국 바베큐 시장이 좀 더 커지는 거를 보고 싶고 대표님도 좀 잘하셔가지고 한국을 빛내는 미국에 안착하는 훌륭한 브랜드. 그래서 도움 많이 주세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귀한 걸음 하셨고요. 제가 동네정은 노하우를 그냥 한마디로 좋은 사람들, 그다음 본질에 충실한 제품력 이런 걸로 정말 딱 비교될 수 있는 오늘 너무 반갑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다음에 또 만약에 해외 진출하시게 되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다방톡으로 네. 소식 주시면은 저희 팀들이 또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걸로. 네,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동네정 브랜드 1분 브랜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담백한 브랜드라 1분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뭐 본질적인 부위를 좀 판매를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제 돼지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동네정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 성씨의 본관인 이제 동네정 씨를 착안해서 만든 브랜드이니만큼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만족을 좀 드리고 거짓 없이 만족을 드리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좀 매장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오시게 되면 단순합니다. 예, 가브리살, 목살 두 부위가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두 부위 주문하셔가지고 제공되는 제주식 멜조림 듬뿍 담가 찍어 드시기도 하시고 후식으로 제주 밀면도 접해보시고 이렇게 오시게 되면 담백하게 이런 흐름대로 한번 식사하시고 가시면 충분히 만족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분 지났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방톡 정말 돼지고기 특수 부위로 유명한 동네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